9장의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관행도 문제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암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어떤 기본적인 문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되어질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단상 배전선로입니다. 단상이라고 얘기했죠. 자, F에서 I1, I2, I3의 부하가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랬을 때 한 선의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한 선의 리액턴스가 주어졌습니다. 전압 강화를 구하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제2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와 같은 임피던스가 주어졌을 때 바로 이 지점에서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 전류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다. 요거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를 보면 전류를 다 더해주면 되는데 얼마일까요? 만약에 요것이 다르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얘가 전부 역률이죠. 근데 역률이 다 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역률이 다르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필기 수준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분 30초 안에 끝낼 수 없다라는 거죠. 역률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더해주면 전류가 얼마가 흐르죠? 60A의 코사인 세타가 얼마죠? 0.8인 전류가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일선의 저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압 강화를 구하면 전압 강화는 원래 단상이면 R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여기에 I 값을 곱해주는 걸로 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저항이 일괄된 저항이 아니라 일선의 저항이라면 이게 2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배 하는 이유 알겠죠? 선이 두 가닥이기 때문에 단상이죠. 충분히 이해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지면 되고요. 대입을 하면 돼요. 2를 먼저 하고요. 전류는 60A가 흐르고요. 다음에 저항은 1이고요. 역률은 0.8이죠. 리액턴스 1이고요. 무효율은 얼마일까요? 0.6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전압 강화가 나오는데요. 168V라고 하는 전압 강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0.8이거든요. 이게 다 똑같다고 있죠? 다 동일한 역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일까요? 0.6이 된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렸죠. 이렇게 구한다. 이 이유도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얘가 얼마예요? 0.6이 되는 거죠. 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류 이선식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선이 두 가닥이네요. 근데 전선 한 가닥에 저항이 주어졌네요. 그랬을 때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될까요? RI가 전압 강화가 되겠죠. 선이 두 가닥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 해주면 되겠죠. 자, 역시 단상입니다. 이선식이죠. 교류 배선선이 있는데 역시 한 줄의 저항이 주어졌고요. 한 줄의 리액턴스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유도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100V 3kW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전류를 구하면 되는데 전류 I는 단상이기 때문에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유도성이다 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유도 부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률을 떨어뜨리는 유도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저항 성분이다 라고 해서 무유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주어진 거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전압이 100V에 역률이 1이 되는 거죠. 3kW니까 30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전류는 얼마가 되죠? 동그라미 2개 없어지니까 30A가 되어질 거고요. 전압 강화를 구하게 되는데 전압 강화는 두 선이라고 그랬죠. 한 줄이라고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2배의 i에 r 코사인 세타에 x 사인 세타인데 라고 하는 거죠. 무유도성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1이요, 사인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 ir과 같은 식밖에 남질 않습니다. 대입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무유도성일 땐 이 조건이 그대로 나와요. 저항에서만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배의 전류가 30A에 저항이 얼마요? 0.15가 되겠죠. 이게 전압 강화입니다. 얘가. 전압 강화를 구해보니까 전압 강화가 9V가 나와요. 따라서 급전점 전압을 구하라 라고 하면 급전점 전압은 수전점 전압에 전압 강화를 더해주는 거니까 100V에다 전압 강화 9V를 더해주면 109V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109V. 109V가 없네요 라고 하면 근사한 게 110이죠.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어렵지 않죠? 답변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다. 뭐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궁금한 건 그때그때 질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전압 강화 구하는 문제인데요. 전압 강화는 지금처럼 이거 전부 다 단거리 송전설로 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삼상입니다. 이번에는 삼상인데요. 삼선식의 선이 세 가닥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전류가 주어진 거죠, 이거는. 전류는 어떻게 구하죠? 3000V잖아요. 그 다음에 120kg죠. 역률이 얼마일까요? 역률. 여기에 이제 평형의 유도부하가 접속됐죠. 이 이야기는 역률이 있다는 이야기죠. 역률이 존재해요. 근데 역률이 0.8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러면 3상이니까 여기다 루트 3배도 해줘야 되겠죠. 루트 3배도 해줘야 되고 3상이니까 단상일 때는 안 하지만 계산해 보시면 얘가 128.8이 나와요. 자, 요게 3상 지금 전류예요. 자, 1선의 저항이 주어졌죠. 1조, 배전선 1조의 저항이 주어졌네요. 1선의 저항이 아니라 한 조죠. 한 조. 한 조란 얘기는 전체 3상 1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3상 1과에서 한 가닥이 아니라 한 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닥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닥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송전단 전압 vs는 VR 수전단 전압이 3000에다가 더하기 루트 3 삼상이니까 I 전류 구하니까 28.8A에 여기 얼마야? 6에다가 역률이 0.8 리액턴스 4에다가 무효율이 0.6이 되죠. 요게 8일 때 여기 6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360V의 전압 강화가 나타나서 계산하면 3360V라고 하는 급전점 전압을 구할 수가 있죠. 이 문제는 A점에다가 100V를 공급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C점의 전압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 부분의 전압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화와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화를 빼주라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0.05, 0.1입니다.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렀냐면 여기에 40A, 여기 20A 흘렀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가니까 여기는 20A가 흐른다는 이야기고요. 여기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40A가 흘러가니까 여기는 40이지만 여기는 얼마야? 여기 20A, 40A 더하니까 여기는 60A가 흐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항만 주어졌어요. 저항만. 리액턴스가 있어요? 없어요? 리액턴스가 없기 때문에 얘는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역률이 1이라는 개념으로 풀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전압 강화는 0.05에 60A가 되겠고요. 여기서 떨어지는 전압 강화는 더하기 0.1에 20A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더해 준 것이 전체적인 전압 강화가 되어지는데요. 그렇죠. 전압 강화가 얼마가 될까요? 6V 떨어지고 요게 2V 떨어지나요? 4V 떨어지는 2V 떨어지나요? 2V에다가 3V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그걸 빼주면 돼요. 빼주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보세요. 1선입니다. 1선. 요거는 뭐예요? 2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몇 배를 해줘야 돼요? 2배 해줘야 되고 여기다 2배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6V, 2V가 이제 4V 떨어지죠. 그러니까 총 10V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압 강화 자체가 10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해 보면 100V에서 10V 떨어지니까 여기서 얼마예요? 3V 떨어지잖아요. 2배 하니까 6V 떨어지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94V. 여기서 다시 4V 떨어지니까 여기는 90V.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선이 두 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리고 주어진 저항이 1선의 값으로 주어졌는지에 대한 개념, 아니면 1조에 대한 값으로 주어졌는지 그 개념을 판단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쉽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승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압을 높입니다. 그러면 같은 손실률로 송전할 때 송전 전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우리가 단거리 송전설로에서 배웠던 이야기인데요. 전압에 반비례하는 게 있고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있고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이게 기억이 나야지 정상적으로 공부가 된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정상적인 공부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시험 볼 때는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놔라. 항상 그게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요거는 전압 강하죠. 얘는 전압 강하율이 되고요. 또 뭐야? 전력 손실이 되고요. 또 면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은 공급 전력이 되겠죠. 공급 능력은 전압에 비례하게 되죠. 근데 공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요거를. 또는 요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면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식을 기억을 해줘야 될 거고요.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식은 3배 I 자승 R 3상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집어넣게 되고요. 3배에다가 I가 들어가는 거죠. 제곱에 R 해서 여기다 들어가는 I는 P에다가 V에 루트 3에다 V에 컷사인 세타 이런 식이 되니까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나머지 적어보면 V의 제곱에 컷사인의 제곱에 세타에 P의 자승의 R 뭐 이런 형태가 되어져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 전력 손실이 되는 거죠. 전력 손실. 그리고 전압에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손실률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면 손실률은 P분의 PL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P로 다시 나눠주게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V의 제곱에 컷사인의 제곱에 세타에 PR, 이게 이제 전력 손실률이 될 거고요. 요게 일정할 때라고 하는 식이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요거를 구하게 되면 이거하고 무슨 관계냐 이항시켜보면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다. 뭐 이런 것을 유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그것도 싫다면 이건 외워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압이 몇 배로 올라갔느냐를 봐야 되겠죠. 몇 배로 올라갔죠? 2배 올라갔죠?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4배가 되죠. 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2배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어때요?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것도 우리 그 단거리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배전 전압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으로 높였어요. 그러면 전력이 같은 거예요. 손실은 처음에 몇 배로 줄일 수 있는가? 손실은 어떻게 돼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됩니까?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식을 세우는 것은 뭐 이건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식이지만 반비례한다면 손실 PL
PL 다시 전압은 V 다시 반비례 전압은 제곱 이런 식이라고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해요? PL 다시를 구하는 거니까 전압이 얼마에서 얼마로 갔나 보세요. 반비례 그리고 PL이 된다는 얘기죠. 전압은 얼마가 돼요? 6600에서 11400으로 간 거죠.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몇 배가 되느냐 이거예요. 얘가 몇 배가 되느냐. 전압을 높였죠. 그러면 줄어들어요? 얼마나 줄었다? 요거 계산해 보세요. 대략 한 3분의 1 PL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3분의 1배가 되어져 나타난다는 거죠. 3분의 1배. 이게 3분의 1배로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비례식인데 비례식 같은 거는 어렵게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다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배전선로의 손실과 경감, 손실 경감과 관계없는 거를 물어봤네요.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 손실을 줄여준다 그러면 손실의 식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손실 PL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V의 제곱에 코사인의 제곱에 세타에 P의 자승에 로우에다가 A분의 L이었거든요. 얘를 줄이려면 전압을 높인다든지 역류를 높인다든지 전선을 굵게 하면 되겠죠. 전력을 줄인다든지 뭐 고유장을 줄인다든지 선로 길이를 짧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을 높인다든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역류를 높인다든지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하 불평형, 그러니까 불평형 부하가 일어나면 전력 손실이 또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중접지 방식은 투투나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보호에 대한 방법이 되겠죠. Y결선의 중성점 접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요거는 지금 우리가 그 배전선로 손실 경감하고는 거리가 먼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걸 볼까요?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2분의 1이 되면 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손실을 구할 때 여러분들의 식은 어떻게 계산했죠? I 자승 R이라고 하는 식이죠. 3상이면 3배가 되겠죠. 1선의 저항 R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전류하고 손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곱에 비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2분의 1배가 되면 손실은 그 전류의 제곱이 되어지는 4분의 1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 비례 관계 풀 수 있어야 하고요. 다음 부하율에 관한 이야기네요. 부하율. 우리 식을 기억해야 되겠죠.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평균 전력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는 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수전 용량에 비해서 첨두 부하가 커지면 부하율은 어떻게 되느냐? 첨두 부하라고 이 말하는 이 부분은 이 첨두, 뾰족한 부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하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첨두 부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커진다는 얘기는 바로 최대가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다면 이 부하율은 어떻게 돼요? 요게 증가되면 부하율은 어떻게 되죠?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첨두 부하, 즉 최대값이 커지게 된다면 당연히 부하율은 낮아진다. 부하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곧 뭐예요? 설비를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평균 전력을 A, 합성 최대 전력을 M, 부동률을 D, 부하율을 L, 수용률을 C라고 하면은 일단은 뭘 구하고 있어요? A를 보기에서 구하고 있죠? 보기에서는 A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A가 뭡니까? A가 뭐예요? 평균 전력이죠. 평균 수용 전력이에요. 평균. 평균 수용 전력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부하율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부하율. 즉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수용 전력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부하율을 갖다가 뭐라고 했느냐? L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L. 평균 수용 전력을 A. 최대 수요 전력을 뭐라고요? M이라고 얘기했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A는 어떻게 되죠? L에다가 M을 곱해줘야 되겠죠? A는 L에다가 M을 곱해주는 식이 되어야 되니까 4번이 되어지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문제를 조금 꼬아냈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부하율, 부동률, 수용률을 공부했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겁니다. 다음 거 볼까요? 수용설비의 개개의 최대 수용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 수용전력으로 나눈 값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딱 정의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죠? 부등률이죠. 부등률은 부하율에 비례하고요. 부등률이 크다는 것은 부하율이 좋다는 거고 부하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부등률은 어떻게 되죠? 항상 1보다 크다 기억하시죠? 자, 지금은 수용률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수용률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수용률은 여기 있네요. 최대에다가 설비 용량으로 하면 되겠죠.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수용률은 최대 수용 전력을 설비 용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최대 수용 전력은 바로 변압기의 용량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최대 용량을 한번 구하라 하는 거죠. 이거 잘 보세요. 이 문제는 필기도 나오지만 이 문제는 어디도 나온다? 실기시험에도 전기기사 실기시험 문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부하의 설비가 하나는 전등이 2000이고 동력이 3000이 주어졌습니다. 수용률은 각각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2000짜리가 수용률이 0.5고 3000짜리가 수용률이 0.6이라는 이야기죠. 이 변전소에서 최대 공급하는 용량은 몇 kVA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가 킬로와트로 주어졌는데요.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kVA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킬로와트에다가 이것이 kVA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나눠줘야 kVA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 관계를 잘 보세요. 킬로와트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 뭐가 된다? kVA가 된다. 요거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회로이론에서 전력의 관계 기억하시면 되겠죠.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률이 주어졌어요. 역률이 주어졌어요. 다 같이 다 0.8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손실률이 10%입니다. 손실. 그러니까 이 계산값의 10%가 손실되고 있으니까 손실률이 10%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곧 뭐냐? 여유가 10%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률이 1.25다. 그랬을 때에 최대 용량을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부등률은 어떻게 되죠? 부등률. 최대죠, 최대. 최대 용량입니다.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최대 용량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설비 용량이 있고요. 각계 최대니까 설비 용량에다 뭘 곱해줘요? 수용률을 곱해줘야 이게 최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 더해줘야 된다. 기억납니까? 따라서 요게 기억이 나면요. 요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최대 용량을 구하니까 부등률을 분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부등률 분해 이렇게 될 거예요. 최대 용량은 부등률 분해 이렇게. 그리고 설비 용량이 있다면 거기에 수용률을 곱한 거에다가 요걸 한 걸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따라서 부등률이 얼마인가 보세요. 부등률이 1.25라고 얘기했고요. 설비 용량은 2000하고 3000인데 수용률이 이게 주어졌죠. 설비 용량 수용률. 2000짜리의 수용률은 얼마예요? 0.5. 다음 더하기 3000짜리의 수용률은 얼마예요? 0.6 이렇게. 근데 요거는 단위가 뭐가 돼요? 킬로와트입니다. 얘는 지금 단위가 킬로와트예요. 그럼 요 킬로와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률로 나눠야 kVA가 되죠. 그러니까 요 값 자체를 뭘로 나눠줘야 돼요? 요 값 자체를. 지금 우리가 계산한 이 값 자체를 갖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 되겠죠. 0.8로 나눠주면 됩니다. 0.8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나눠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위 환산, 단위를 킬로와트, 요게 킬로와트인데 이거를 kVA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보면 3080 kVA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080 kV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요거보다 큰 변압기 용량,
변압기 용량 요것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큰 것을 변압기 용량으로 선정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그 다음 중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무엇이다? 부등률이 항상 그 값이 1 이상이다. 그래서 얘는 백분율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죠. 백분율로 나타내지 않고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법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요게 총 설비 용량이고요. 이게 수용률입니다. 부하율입니다. 평균 전력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부하율 수용률이 주어졌어요? 자, 평균 전력은 어디 있어요? 합평체죠. 평균 전력은 합평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전력에다가 뭘 곱해줘요? 부하율 곱해주죠. 요거 이해하십니까? 이건 부하율식에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전력을 여기다 다시 구해주면 돼요. 최대 전력은 수용률에서 나오는데요.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되죠? 수용률에 나와요. 최대 전력은 설비 용량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수용률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요것을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에다 최대 전력이 되는 거예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게 최대 전력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최대 전력이죠. 거기다가 뭘 곱해준다? 부하율을 곱해준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다 곱해주면 되네요. 자, 설비 용량이 80이고요. 수용률이 얼마예요? 0.75죠. 그럼 얘가 최대 전력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부하율 0.8을 곱하면 평균 전력이 되겠죠. 요걸 계산해 보니까 48이라고 하는 평균 전력 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연 부하율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 1년입니다. 자, 그러면 부하율 하는 뭐예요? 평균 전력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최대로 나눠주면 되죠.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전력은 전력량이 있다면 그 량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전력량을 뭐로 나눈다? 시간으로 나눈다. 자, 전력량이 얼마입니까? 2예요, 2. 이걸 시간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걔가 평균 전력이 되겠죠? 그러면 평균 전력은 얼마가 될까요? 2를 시간 1년이 365일에 시간이 얼마야? 24시간. 요게 이제 평균 전력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하율, 연 부하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2를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8760 나와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걸 최대가 얼마죠? W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요 식을 똑같은 걸 찾아주시면 얘가 연 부하율이 돼요. 당연히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곱한 게 분모죠. 그러니까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연 부하율 계산하는 식을 찾아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 소비 전력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1년의 최대 전력이 이거예요. 역시 연 부하율 구하라는 얘기죠. 연 부하율.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몰라도 부하율은 어떻게 되죠? 평균 전력이거든요. 평균 전력이면 100만이에요. 100만. 100만이면 100만 킬로와트아워예요. 그러니까 100만이니까 동그라미 6개가 붙겠죠. 이렇게 해야 100만이 되겠죠. 100만 킬로와트아워를 시간이 얼마입니까? 1년이니까 365일에 24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평균 킬로와트 값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최대 킬로와트는 130 킬로와트거든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부하율이 계산되는데 87.8%라고 하는 부하율이
나타납니다. 약 88%가 되겠죠. 이거는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라 그러는데 수용률 부하율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설비 용량 주어지고요. 그럼 우리는 최대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배웠죠?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에다가 부하율식에서 계산하는 거니까요. 수용률 이렇게 구했죠. 부등률 구할 때도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의 합이 되잖아요. 그게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니까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건 수용률식에서 뽑아낸 거야. 수용률은 최대를 설비로 나눠준 거니까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돼요. 설비 용량이 320이고요. 다음에 수용률이 얼마요? 0.8이죠. 그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256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256이 답이고 여기에 있는 이 부하율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냥 주어진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함정이라고 하는 거죠. 저거 어디다 쓰지? 다 곱해야 되나? 이러면 또 틀려지는 거죠.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는 어떤 건물에 총 설비 부하가 850이고요. 수용률이 60입니다. 변압기에 최소 얼마가 돼야 하나요?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종합 용률은 75%입니다. 주어졌는데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최대를 구하는 거예요.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라. 이 의미예요.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라. 그게 이제 변압기 용량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까요? 최대 수용 전력. 구하는 방법은 뭐죠?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설비 용량이 얼마입니까? 얘는 850kW죠. 수용률이 0.6이죠. 그럼 얘는 단위가 뭐가 돼요? 킬로와트죠. 문제는 몇 kVA로 해야 되느냐? 여기 킬로와트가 주어졌는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영률로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킬로와트를 뭘로 바꿀 수 있다? kVA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단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영률로 나눠준 것은. 계산해 보니까 얘가 얼마죠? 이렇다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이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넣는 거하고 이런 의미는 조금 그 식을 전개하는 식이 똑같지만 의미는 좀 다른 겁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됩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수용률이 50%가 주어지고요. 자, 이랬을 때 설비 용량이 이만큼이래요. 변압기 용량 구하래요. 자, 부등률이 이만큼 주어졌네요. 그러면 이거는 합성 최대를 구하는 거죠. 부등률이 주어진 것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 최대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되는 거죠. 요것이 있다면 요것을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합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부등률로 가면 돼요. 자, 요게 킬로와트면 kVA로 나타내면 영률 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단위가 같으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위가 이만큼이니까 굳이 단위 환산할 필요는 없죠. 따라서 부등률 분해해야 되겠죠. 1.3분의 설비 용량이 얼마입니까? 설비 용량. 요게 2만이죠. 2만. 수용률이 거기에 50%만 수용한다고 그랬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7,700이 되겠죠. 요게 이제 필요한 변압기 용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제 손실계수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손실계수하고 부하율의 관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관계입니다. 요거는 정리해드렸던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전력 소비 기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냐. 그러니까 동시에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뭐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얘기하는 것이 뭐가 되죠? 부등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등률.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손실계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입니다. 최대 전류가 흐를 때 손실이 50이에요. 이게 이제 손실이죠.
자, 부하율이 55%고요. 평균 손실을 구하래요. 손실 개수가 0.38이라는 얘기죠. 우리 손실 개수의 정의 기억하시죠? 손실 개수의 정의. 그 정의에 의해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 전력 손실량 값은 이제 손실 개수에다가 전력을 곱해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손실 개수가 0.38이고 이게 50이잖아요. 그러니까 50에다가 0.38, 19.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손실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게 손실 개수의 의미니까요. 다음에 분산부하율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혹 기억하나요? 분산부하율 얘기할 때 균등분포부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균등분포부하는 이렇게 가서 부하가 이렇게 균등하게 분포가 되면 결국 전류는 전체적인 전류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전체적인 전류는 여기는 크고 여기는 크고 전류가 이렇게 갈수록 작아지는 전류가 흐른다. 이거 기억하시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것을 말단 집중부하분에 대한 뭐예요? 전압강화의 비가 전력 손실의 비가 기억나시죠? 전압강화의 비가 말단 집중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의 전압강화다. 그래서 말단 집중부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전류가 말단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서 전류가 다 흐르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에서. 그래서 이는 이것에 대한 전류 분포는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전압강화분에 여기서 생기는 전압강화가 있었다면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죠. 요것이 바로 분산부하율이다.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계산해 보니까 몇 분의 1이었어요. 전력 손실이 몇 분의 1, 전압강화가 몇 분의 1, 이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전압강화, 이곳이 있고 이런 회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등가 저항을 S, 전압강화를 E, 전장 L, I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기본 전압강화는 뭐예요? 저항에다가 전류에다가 이것이 이제 길이가 있다면 길이까지 곱해준 게 그게 기본 저항이 되겠죠. 전압강화 되겠죠. 그게 실제 전압강화. 그 비를 우리는 분산부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것은 RI잖아요. RI. SI가 되는 거죠. SI. 거기에 L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분에 요거에 대한 비를 우리는 분산부하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말단 집중부하, 말단 분산부하. 정리되죠? 설마 기억 안 나면 안 되죠? 2분의 1, 3분의 1. 자, 이거는 이제 변압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변압기를 보면 우리나라 변압기는 전부 다 감극성 변압기를 쓰는데요. 이거 하나만 가극성 변압기고 나머지 두 개는 감극성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극성 변압기하고 감극성 변압기의 차이를 보면 1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같지만 2차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감극성이고 가극성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그랬을 때에 이 변압기의 권수비가 있어요. 권수비 A라고 하는 게 있다면 권수비 A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인데요. 지금 그것이 얼마가 주어졌냐면 여기에 210에다가 6300이라고 하는 이 값이 권수비 A로 주어졌는데요. 실제 여기에다 전압을 6000V를 가하게 되면요. 요 전압이 가해지는 거는 어디에 가해져요? 성간전압으로 가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쭉 따라가 보니까 이 부분의 변압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델타 연결이야. 요것이 이렇게 두 개씩 묶어준 것이 무슨 연결이냐면 델타 연결이에요. 델타. 여기도 2차도 무슨 연결이에요? 델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델타 결선에선 같다고 그랬으니까 상전압이 되어질 거고요. 그게 여기에 6000V가 가해지면 여기 전압이 얼마 나오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압은 1차 전압을 권수비 A로 나눠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변압기 이론에서 배운 2차 전압을 구하는 식인데요. 그게 바로 요 하나의 전압이 되겠죠. 그 하나의 전압이 되는데 그 전압을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6000V를 가했는데요. 권수비 A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럼 요게 권수비를 뒤집어서 곱해준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A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A분의 1이니까 A를 뒤집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얘가 여기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 돼요. 그래서
전압을 계산해 보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00V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200V, 여기도 200V, 여기도 200V면 요 전압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요 전압계가 달려 있을 때 그 전압계가 이 전압계는 몇 볼트의 전압이 지시가 되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럼 전압계가 어디 연결됐느냐를 보니까 요 전압계는 연결된 걸 보니까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요거 직렬로 연결되죠. 요렇게 연결되죠. 직렬로 연결되죠. 요렇게 연결돼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무슨 연결됐어요? 직렬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직렬로 연결되니까 그 전압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개가 직렬 연결. 그런데 그러면 여기 전압은 얼마입니까? 여기 전압이 만약에 200V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돼요? 110도 위상차가 생기죠. 여기 전압도 어떻게 돼요? 이 전압을 기준하면 240도 위상차가 생기죠. 그 전압계 V의 값은 요거 200V의 0도라는 전압과 요거는 뭐예요? 200V의 마이너스 120도라는 전압과 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200V의 마이너스 240도라는 전압이 더해지면 되는데 그때는 모두 다 이게 극성이 똑같으면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감극성이면 이게 더하기가 되는데 그런데 얘가 가극성이니까 부호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여기는 마이너스로 더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누르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계산기 그냥 누르면 되죠. 우리 계산기 다 가지고 있죠. 그걸로 그냥 누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누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얼마가 나오냐? 400V가 나옵니다. 400V가. 이해되겠죠? 요거는 실기시험 문제에도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네? 실기시험 문제도. 뭐 설마 이거 계산 못한다, 다 잊어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콤플렉스 모드가 돼야 되죠. 모드 눌러서 2번을 누른 상태가 돼야 되겠고요. 200의 각도 0도 더하기 200의 각도 마이너스 120도 더하기인데 빼기가 되는 거죠. 200의 각도 마이너스 240도를 해서 이거를 계산기 눌러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이거 허수가 되잖아요. 허수가. 근데 얘를 우리는 실수 허수 된 것을 좌표 변환해야 되겠죠. 2번, 3번 해서 좌표 변환해보면 400V 마이너스 60도라고 하는 전압이 나오니까 전압의 크기는 400V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기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접근하고요. 계산기가 없으면 이런 것은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전압의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역시 뭐 별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V결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회로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전력에도 V결선이라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배전 쪽에 관련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V결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용량을 구하라고 한다면 한 대 용량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몇 배가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V결선의 용량은 한 대 용량의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용률 몇 프로입니까? 0.866, 86.6%. 출력비 얼마요? 0.577, 57.7%.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결론입니다. 어디서 배운 거죠? 회로이론. 요 이야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처음 보면 안 돼요. 네. 자, 여기서 보면 요러한 것이 있어요. 세 대를 썼어요. 그런데 한 대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몇 대가 되죠? 두 대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전력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대는 곧 뭐다? 삼상이라고 한다면 V결선이다. 그래서 PV를 구해보면 루트 3배의 한 대 용량이므로 루트 3배의 한 대 값이 500이 되겠죠. 그러니까 500 루트 3, 866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V결선했습니다. 두 대를. 그래서 삼상전력을 100까지 배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대를 더 추가해서 델타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델타를 하면 P 델타는 한 대 용량의 3배가 되겠죠. 근데 PV는 어떻게 되죠?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되는데 얘가 100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대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대 용량은 어떻게 주면 돼요? 100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 식에서. 그럼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3배의 한 대 용량이 얼마입니까? 루트 3배의 100이 되겠죠. 이걸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173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에서 운전하는데 한 대가 고장으로 부의가 됐어요. 그랬을 때 출력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57.7%가 출력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500kV 단상 변압기 세대를 그리고 예비를 한 대가 했어요. 그럼 지금은 삼상 델타로 운전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하가 증가됐어요. 그렇게 돼서 증가에 응하기 위해서 예비까지 동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대가 되는 거예요. 4대. 4대로 공급한다는 얘기는 PV를 한 거, 이 루트 3에 P1 한 거, 요거를 몇 개를 해준 거예요? 2배를 해준 거죠. 그렇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몇 kVA 부하까지 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요만큼 응하는 거죠. 즉 전체적인 것은 얼마예요? 루트 3의 P1에 2배까지 된 만큼. 그러니까 이 변압기가 4대니까 VV를 2번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에 얼마예요? 500짜리가 되잖아요. 그것이 전체 2배만큼 된 거죠. 그러니까 1000 루트 3이 되니까 1732만큼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거는 뭘까요? 이것도 단상 변압기 300kV짜리 세대를 델타 했는데요.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돼서 부하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공급할까요? PV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에다가 300짜리만큼 공급하겠죠. 그런데 실제 부하가 750이래요. 그러면 과부하 걸려버렸네요. 얼마나 과부하 걸렸을까요? 과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하는 부하, 즉 300에 루트 3만큼을 공급했는데 실제 부하 750만큼이 실제 부하가 되겠죠. 이게 과부하율이 되겠네요. 계산해 보니까 144%죠. 144%, 44% 과부하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9장, 우리가 9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10장은 배전선로의 운영입니다. 이건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